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영어 공포법 특강 진행할 저는 샤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는 조금 수험생 포인트 맞췄던 그러한 학습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죠. 독해 학습의 골든 룰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었는데 그때 우리가 독해하는 방법을 실제 스텝 1, 2, 3에 나눠서 봤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스텝 2가 뭐였더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되죠. 이제 정독의 단계였습니다. 그때 정독을 하면서 여러분이 혹시 몰랐던 단어가 있다면 단어 짚고 넘어가야 되고, 뭐 구문이 있었다면 구문 짚고 넘어가고, 수거 챙길 것도 챙기고, 이러한 학습을 그때 좀 꼼꼼하게 해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궁금증 던져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단어에 관련된 궁금증이에요. 사실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단어 많이 알고 있을수록 실제 시험에 똑똑한 효과를 보게 마련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단어는 너무 신기하게 내가 분명히 어제 30개의 단어를 외웠는데 오늘 새로 이제 딱 보죠. 내가 어제 외웠던 단어 내 머릿속에 잘 남아있나 볼까 하고 딱 피면 한 절반은,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절반이겠죠? 한 절반은 어디론가 이렇게 사라졌죠. 마치 내 머릿속에 쑥쑥쑥쑥쑥쑥 이렇게 지우개가 왔다 간 것처럼 단어 대다수가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단어 암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 단어 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 그랬더니 한 학생이, 남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암기력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암기력이 중요하대. 그래서 그래, 그것도 물론 말이 된다. 그렇죠? 사실 암기력이 워낙 좋아요. 그러면 다른 암기력이 조금 좋지 않은 이들보다 단어 암기에 있어서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암기력, IQ 막 150 이상 된다 하더라도 단어를 딱 한 번만 보고서 그것을 평생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럴 확률은 아마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자, 우리 원어민들은 저렇게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단어를 암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제가 그 첫 번째부터 지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을 이게 정답인데 딱 얘기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repetition. 자, 영어로 쓰긴 했는데 이게 바로 반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 그쵸? 반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한 번만 보고 그 단어를 평생껏 알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원어민들도 그렇게 그 단어를 능수능란하게 쓰기까지는 애기였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을 자꾸 들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말할 수 있을 때쯤 어느 정도 인지력에 올라왔을 때는 그 말을 본인 입으로도 내뱉었겠죠. 한 번, 두 번 이러한 듣고 말하고의 과정이 반복되니까, 즉 repetition, 반복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온전히 그 단어가 자기 것으로 온 겁니다. 반복을 하지 않고서 내가 단어를 많이 알겠다, 오래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리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반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짚을 것이 있는데요. 자, 반복하는 거는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제 시중에 서점에 가가지고 시중에 이제 파는 단어장을 한두 권쯤은 산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실제 서점에 가면 단어집 뭐 중학생 타겟, 그렇죠? 고등학생 타겟, 또는 뭐 만약에 토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토플 단어장,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교환학생을 갈 때 그 교환학생 대비 공부를 굉장히 단시간에 했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맞아, 나 교환학생 지원해야지 라고 해서 제가 거의 토플 공부를 한 3개월 정도밖에 못했어요. 근데 학원도 안 다니고,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아르바이트, 저 파트타임 잡을 굉장히 여러 개를 하고 있던 차이기 때문에 학원을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시간은 없고 단기간에 토플 성적은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단어장, 토플 단어장이라는 것을 사서 공부했거든요. 단어장은 여러분 이렇게 어떤 시간이 단기간 안에 빨리 효과적으로 단어를 외워야 될 때는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굳이 여러분 3개월 후에 무슨 시험 보는 거 딱히 없어요. 나 아직 중학생이라서 시간 많아. 그냥 천천히 공부해도 되고, 나 고등학교 1학년이라서 막 이렇게 당장 내일 모레 뭐 수능 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 여러분, 단어장은, 시중에 파는 단어장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뇌는 무언가를 기억할 때 낱낱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을 잘 기억하기보다는 서로 연결된 것을 잘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어떤 아이가 apple, 사과라고 하는 단어를 외우는데 한 아이는요, 그냥 글씨로 apple, A-P-P-L-E, 사과, apple, 사과, A-P-P-L-E, 사과.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즉, 애플이라는 것을 그냥 글자로만 외운 거죠. 애플, 사과. 이거 오케이, 좋아. 또 한 아이는, B라는 아이는 엄마가 사과를 막 드세요. 엄마 이 애플 너무 좋아해. 사과. 자, 우리 아기도 너도 한번 애플 먹어볼래? 애플.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연 A, B 어느 아이가 더 애플이라는 단어를 오래 기억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자, 이 단어는 단지 애플이라는 단어 하나만 따로 놓은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존재했죠. 엄마가 사과를 드셨고 심지어 나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우리 애기 애플 사과 먹어봐 이렇게 주셨어요. 상황 속에서 단어를 외울 때 우리 뇌는 더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글을 읽을 때, 그렇죠? 글을 쭈르륵 읽는데 그 속에서 나왔던 단어 이러한 것들을 훨씬 더 잘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사실 학교 다닐 때 시중 서점에 파는 단어장을 사지 않고 100% 저의 단어 학습은 뭐와 같이 이루어졌냐면 독해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던 그 독해 학습의 골든 룰 아시죠? 그거 하면서 두 번째 단계 정독할 때요. 내가 몰랐던 단어를 이제 동그라미 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빨간색 따따따따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단어들을 모아서 뭐를 만드냐면 나만의 단어장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는 이거랑 똑같은 단어장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딱 몰랐던 단어들만 나와 있는 거니까. 잠시 후에 그 나만의 단어장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단어 암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가 뭐예요? 그렇죠? 첫 번째, 반복 없이는 안 됩니다. repetition.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정황, 상황, 맥락이라고 하는 이제 context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단어 한번 외웠던 거 쉽게 잘 안 까먹습니다. 그렇죠? 했던 거 반복하고 그리고 처음에 그 단어를 외웠던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나만의 단어장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설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독해 지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푸치니랑 토스카니니. 그냥 좀 빨리 여러분들에게 뭐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 독해 지문과 연관해서 제가 연계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독 단계를 갖췄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시간 내에 문제 풀었고 점수 매기고 그 다음에 정독 단계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때 모르는 어휘, 자, 빨간색은 단어입니다. 모르는 단어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거 같은 것도 같이 챙기면 좋겠죠? try to 부정사, 뭐뭐 하려 노력하다. 이런 걸 챙긴다고요. 아, by mistake. 이게 바로 실수로라는 표현이구나.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이제 뭐 밑줄 친 거 여기 보면 composer Puccini sent a cake to each of his friends. 요거가 답지에 보니까 뭐 사형식 문장을 사명식으로 바꾼 거 이렇게 해서 제가 문법적인 것까지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독 단계를 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강색의 모르는 단어를 나만의 단어장에 옮깁니다. 자, 나만의 단어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나만의 단어장은 이런 거다라고 2012년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스캔을 떠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드리는데, 자, 보시면요 좀 독특한 게 보여요. 잠깐만, 컴포저 작곡가 좋아. 2번 쿼럴 말다툼하다 좋아요. 사실 이쪽은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단어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영어 단어 한글 뜻, 영어 단어 한글 뜻, 그쵸? 이렇게 많이 하셨죠? 그런데 오른쪽에 이건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좀 이렇게 붙인 살짝 바꿔서 is a great composer. Number 2, I quarreled with my brother. 딱 보니까 그래요. 여기에 내가 몰랐어요. 나 이 단어 몰라서 이제부터 알래요. 라고 적었던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 예문이죠, 예문. Example sentence, 예문을 하나씩 만든 겁니다. quarrel이라는 말다툼하다 요거 이용해서 여기 했었죠. 나는 말다툼했다 나의 brother과 함께. 근데 이때 여러분 이 문장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요. 자, 1번 스스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선생님 저는요 도무지 새로운 문장 이렇게 잘 못 만들겠어요. 특히나 어려운 단어 갖다가 어떻게 스스로 문장을 만듭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스스로 만들지 마세요. 너무 버거우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렇죠. 여러분 독해 지문 있었던 그 문장이 나왔던 그 단어가 해당되었던 문장 있죠. 그 해당 문장을 그냥 그대로 적으세요. 괜찮아요. 해당 문장을 그대로 적으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단어가 따로 cancel 취소하다, cancel 취소하다, cancel 취소하다 이게 아니라 He tried to cancel the order for Toscanini. 맞아. 우리 이야기에서 푸치니가 토스카니랑 싸워가지고 그에게 케이크 배달 넣은 거 그거는 취소하려고 했지. 스토리가 머리에 이미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캔슬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오래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만의 단어장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쓰는 그 노트 있죠? 그거를 약 1대4의 비율로 나누세요. 1대4의 비율로 나눠서 자로 쭉 그으세요. 그런 다음에 왼쪽에는 영어 단어랑 한글 뜻, 그 다음에 이 오른쪽 4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는 그것의 예문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한글 뜻 다 보이면 여러분 조금 챌린지 하는 정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게 지금 제가 확대시켜놔서 노트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지 실제 노트는 이 사이즈입니다. 그렇죠? 딱 이렇게 A4 용지 크기 사이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이쪽을 가리세요. 충분히 가려지거든요. 가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문장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날 볼 때는 여기 가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문장만 읽었을 때 해석이 다 돼요. 선생님 저 해석 그냥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이 단어도 당연히 다 암기를 하게 된 거죠. 이때 이 문장을 확인할 때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는 소리 내어서 읽어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왜? 그렇다면 우리 뇌는요, 이 단어를 눈으로, 즉 시각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발음한 것을 내 귀도 듣죠. 즉 청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때문에 훨씬 그 어휘는 오래 기억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거예요. 자, 이러한 나만의 단어장이 가지는 효과 제가 좀 실예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은 친구들이 외웁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단어 있죠? 뭐 있나요? 의심하다? 그래요? doubt 좋아요. 또 있어 근데.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suspect. 이것도 의심하다거든요. 자, 나만의 단어장을 통하지 않고 그냥 낱개로 doubt 의심하다, suspect 의심하다, doubt 의심하다, suspect 의심하다 이렇게 외운 사람은 이 단어가 똑같은 걸로 알아요. 사실 의미는 너무나도 다른데
우리말이 둘 다 의심하다라고 해서 영어로도 정확히 똑같은 의미를 가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나는 그가 도둑이라고 의심해. 쟤 도둑인 것 같아. 쟤 도둑이라고 나 의심하고 있어. 이런 말을 영어로 과연? 1번 I doubt she's the thief 라고 할까요? 그녀가죠. Number 2 I suspect she is the thief. 둘 중에서 뭘까요? 모르겠죠. 헷갈리죠. 잠깐만. 나는 의심해 그녀가 도둑이라고. 나는 의심해 그녀가 도둑이라고. 선생님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답 알려드릴까요? 자, 첫 번째는 doubt이라고 하면 나는 그녀가 도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doubt는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이 전체가 아닐 거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의구심을 가진 거야. 사람들이 다 그녀를 도둑이래. 저 샤이니가 도둑이야, 샤이니가. 이러는데 여러분들만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 자체를 의심하는 거죠. 나는 그녀가 도둑이 아닌 것 같아. I doubt she's the thief. 쟤 도둑 아닌 것 같아. 이런 뜻이고 I suspect she's the thief. 이게 바로 그녀가 도둑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녀가 도둑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연히 다릅니다. 나만의 단어장을 통해서 컨텍스트에서 뽑아져 와서 그것을 내가 또 문장으로 만들어 본 사람은 이런 것을 헷갈릴 일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단어만 낱개를 외운 사람들은 이 두 개를 똑같이 취급하겠죠. 절대 아닌데. 어떤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만의 단어장을 활용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누적의 용법이라는 중요한 것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누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죠? 뭔가 쌓이는 거죠. 누적된다라는 거 알죠? 처음에 뭐 이렇게 좀 안 되네요. 그죠? 이렇게 했던 거 그 다음날 이렇게 자꾸 쌓이는 거죠. 자, 하나씩은 맞는데 이게 어디로 하나가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서 쌓이는 거. 마치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쌓듯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자, 오늘 day 1 첫 번째 공부한 날이에요. 저 아직 영어 초보라서 하루에 2단어씩만 할래요. 좋아요. 좋습니다. doubt하고 suspect 확실하게 알았죠? 예문 적으라고 했죠? day 1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day 2는요. day 2에도 2단어를 공부하겠죠. 그런데 그 2단어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쌓아서 합니다. 내가 어제 했던 이 2개 다시 한번 보고요. 이거는 그런데 어제 했으니까 좀 빠르게 머릿속에 더 각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2개 이렇게 확인. 예문까지 같이. 됐어요? 자, day 3는 어떨까요? 세 번째 날도 저 단어 딱 2개만 외웠어요. 좋아요. 그런데 그 2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전에 했던 것까지 같이 누적으로 쌓아서 보자. 자, 이것을 총 14일, 즉 2주 간격으로 이 사이클을 반복해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내가 한 번 외웠던 단어는 정말 잘 안 까먹는다라는 얘기를 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학창시절 때 공부를 했던 그러한 누적의 용법의 실제 방법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이 효과 다시 한번 단어 암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였다? 오케이, repetition, 반복, 그리고 context, 어떤 상황 속에서, 맥락 속에서 단어를 공부하자. 그리고 외울 때 이 누적의 용법을 지키자라는 거 여러분 꼭 머릿속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 톡톡히 보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학습법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